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하나의 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근데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 골과 어시스트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인데, 그것이 결국에 토트넘에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다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토트넘이 보여주는 엄청난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압박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의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전반전을 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셨을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이 3분대 장면인데, 토트넘 선수들이 아스톤 빌라 선수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백5로 나설 거라고는 사실 토트넘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4백을 쓰는, 그러니까 4명의 수비수를 뒤에 두는 전략을 쓰기 때문인데, 빌라는 이번에 이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이 토트넘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5명의 선수를 뒤에다가 놓는 전술을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의 대처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 등등의 선수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선수들을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일단 인상적입니다. 외신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주목하는데, 에밀리오 마르티네즈 키퍼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일단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반을 가르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제이커브를 그리죠. 살짝 이렇게 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제 방향을 유도합니다. 당연히 이제 유도하면은 콘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존슨이 이제 달라붙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비어있는 쪽으로 주다 보니까 캐시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 초반에 토트넘이 완벽하게 지금 적응하기 전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우도기가 굉장히 멀리 있죠. 멀리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못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똑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3분 29초 장면이죠.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른 쪽으로 줄 수 없게끔 제이런을 하면서 이제 마르티네즈를 압박하는데, 마르티네즈 키퍼가 다시 한번 콘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존슨이 이제 빠르게 달라붙죠. 빠르게 달라붙은 뒤에 콘사는 역시 이제 캐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캐시를 봤을 때 우도기가 이번엔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공을 우도기가 뺏어냅니다. 끊어내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다시 한번 이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토트넘이 빠르게 공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사실상 손흥민 선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외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랑글레 그리고 이제 이 마르티네즈 키퍼 사이로 이제 달려가는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직적으로 자르고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방향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키퍼한테 이제 다가가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존슨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주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게다가 메디슨이라던가 비수마라던가 이 선수들이 다 이제 한 명씩 맡고 있기 때문에 앞선으로 이제 줄 수도 없죠. 수비 2선으로 공을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그러면 마르티네즈 키퍼 입장에서 길게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멀리 찹니다. 멀리 찰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최후방에 누가 있습니까? 로메로,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있죠. 반더벤이 그대로 걷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공을 끊어내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고 마르티네즈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롱볼을 차는데, 이번에는 누굽니까? 로메로입니다. 심지어 이제 로메로가 공을 받아냈을 때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아스톤 빌라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반 내내 나왔지만 일단 토트넘이 골을 넣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이 두 번째 골을 꽂아 넣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은 이제 메디슨이 사르의 크로스를 받아서 완성시킨 골이었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사실은 역습이 아니라 이런 압박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존슨이 골을 넣은 그 부분, 여기에서도 이제 압박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사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이제 마크맨을 달고 있기 때문에 콘사가 오히려 앞쪽으로 드리블 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공을 사실 전진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들고 전진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공간이 났으니까 나름 이제 전진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꽤 빠르게 모여들면서 콘사가 안 되겠다 하고 패스를 주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제 뒤에 뛰어들어온 클루셉스키한테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점의 빌미가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클루셉스키가 손흥민한테 공을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존슨에게 공을 연결하면서 경기가 2대 0으로 기울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결정타였죠. 이 뒤에 이제 레드카드도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드카드가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트넘의 압박이 결국에는 이미 아스톤 빌라를 해체해버린 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proactive approach, 그러니까 주도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고 있는 팬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기사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이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공을 되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공을 잃어버렸을 때 8초 내에 공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이 10초 내에,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온 뒤에 10초 내에 공격을 전개해가지고 골을 마무리하는 장면 역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보다 훨씬 많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토트넘, 그러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손흥민 선수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리그에서 가장 많이 스프린트를 하는 선수고 전방 압박을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것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전부터 이미 뭐 정평이 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무리뉴 때도 그랬고 콘테 때도 그랬고, 만약에 이 최전방에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흥민이 엄청 달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손흥민만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전문가들은 야, 손흥민만 이렇게 달려가서 뭐하냐, 손흥민만 이렇게 달려가면은 다른 선수들이 압박을 안 하면은 이거 패스하면 끝나는데, 그럼 손흥민 선수는 지치고 토트넘은 공을 빼앗지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드디어 토트넘이 끊어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당해서 공을 빼앗겼을 때 다시 압박을 하는 이런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 카운터 프레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압박을 가져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엔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공을 되찾아온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기회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낮은 곳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공을 빨리 되찾아오면서 경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굉장히 높은 프레싱을 하고 상대방이 공을 가져갔을 때 막 굉장히 빠르게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높은 라인,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에게 공간을 많이 내줄 수 있죠. 뒷공간을.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그냥 뒤에서 끊어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트넘은 정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압박이든 그렇겠지만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선수라도 뭔가 빵꾸가 뚫린다, 뭔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의 이러한 압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 선수라도 비어보면은 뭐 이제 전반전에 발생했던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매티캐시가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이 연결되고 이 선수가 프로 선수지 않습니까? EPL에서 뛰는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최전방에 있는 선수한테 이거 롱볼 하나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하겠죠. 아스톤 빌라가 한 번이라도 성공했으면은 토트넘은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하면서 토트넘이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이 전술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굉장히 일정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집중력, 그런 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토트넘에 대해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압박, 그리고 이제 결정력, 이런 부분들도 칭찬해야 됩니다. 당연히 칭찬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는 늘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같이 압박을 해주지 않았던 것, 전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 손흥민 선수만 소진이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빛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압박, 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냐, 진짜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무색하게 느껴지는 게, 손흥민 선수는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고 드디어 팀이 좀 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지점의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토트넘이 이런 팀 컬러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구성, 이런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진짜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비 조직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헌신적인 포워드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